안녕하십니까. 서재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증례는 이제 하부통증 주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관돼서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고 티피컬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소아관도 그렇고 결국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눈에 익혀놔야 되거든요. 대부분 다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이고 우하복 통증이 있어서 입원했습니다.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요 프로브 방향을 보시면 우하복부에 롱티튜드나 스캔을 했을 때 뭔가 좀 변변이 보인다. 콜론, 어센딩 콜론으로 사용되는 부위고 콜론 월이 좀 두꺼워져 있다는 부위고 6시 방향에 좀 잘 아시는 계실로 의심되는 부위가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제코의 병변이 보이고 주변에 고에코 지방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관이 약간 몇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시게 되면 정상 대장은 이렇거든요. 정상 콜론홀이 이렇게 아주 얇고 안쪽에 가스 때문에 후방에 리버베이션 아티팩트가 있으니까 되게 잘 안 보입니다. 장벽이 두꺼워지면 여기는 이 부위는 장벽이 두꺼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스가 상대적으로 수식이 되고 더 잘 보이잖아요. 이 부위는 벌써 이상이 있는 겁니다. 메인이 이 부위가 아니고 이 때문에 이제 생긴 소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바울볼이 두꺼워지게 되고 앞배든지 콜론이든지 그러면 가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위를 고주파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같은 부위고요. 이 부위에 시쿰하고 어센딩 콜론 사이 정도 될 것 같고 보시면 6시 방향에 아웃파우치가 하는 다이버티컬 스트럭처가 보이고 안쪽에는 어네코이라는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 벌써 퍼스가 있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입구 쪽에 피칼리스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고에코가 보이는데 지금은 그런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변에 고에코 지방이 둘러싸고 있고 다음 우측을 보시게 되면 컬러 도플러에서 다이버티큘러 스트럭처 월 쪽으로 벽하고 주변에 이제 페리 다이버티큘러 패티 인필트레이션 된 부위로 고에코 그 바스큘레트 증가됩니다. 그렇죠? 다이버티큘러 스트럭처 월 쪽으로 하고 바깥쪽에 고에코 패 쪽으로 같이 보면 어펜디사이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펜딕스 월에도 바스큘레트 증가되지만 주변에 모멘툼에 메조 어펜딕스 쪽으로도 빼내고 증가된 부위에 바스큘레트 증가되는 거랑 똑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염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어펜디브리스는 전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어센딩 콜론에 생기는 이제 uncomplicated diverticuliti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우측에 생겨 있고 컴플리케이션 없는 경우에는 외래 베이스에서 치료가 다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안티 쓰고 나흘 뒤에 팔로우를 해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콜론 벽에 이제 비유가 많이 소실됐잖아요. 아까 있었던 그 부위가 그 안에 가스하고 페이컬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아까하고 전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콜론 멀티클이 일단 없고 6시 방향에는 이제 있었던 그 부위에 다이버티컬 스트럭처가 한번 보이는데 많이 좋아집니다.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3세 남자이고 65하고 통증으로 병원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케이스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현상이고 우하복부에 텐더너스가 많이 심하게 있을 케이스죠. 이게 뭐
어펜딕스 아까 손정혁 선생님 말씀대로 어펜딕스를 이렇게 잘 따라가 보면 어펜딕스도 굉장히 좀 늘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보고 여기 이 부위가 어펜딕스 보시면 되는 부위 T까지 다 맞고 롱엑시스로 보니까 어펜딕스 많이 늘어났습니다. 6mm 정도 되는 어펜딕스의 다이아메터 6mm고 어펜딕스의 컬러 도플러를 보니까 컬러 도플러에서는 컬러 시그널 증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고액 팻의 침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 환자의 이제 후압 통증의 원인이 어펜딕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에 다른 우리 이제 앞선 케이스하고 비슷하게 계실염에 의한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계실염도 있고 동시에 충수염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 환자는 보시면은 결혼을 얘기하면 계실이 약간 컴플리케이티드 약간 합병증이 좀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의심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면 IC밸브입니다. C컴이고 이게 터미널리움이고 IC밸브가 많이 이데마가 심하죠. 네.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IC밸브 이데마가 심한 걸 보이고 그 아래쪽에 다이버티큘럼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다이버티큘럼이고 여기도 있고 보이시죠? 일단은 여기 보면 다이버티큘럼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피칼리스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피칼리스 교전이가 보이고 뒤에 후방음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이버티큘러 스트럭처 입구에 피칼 모티브가 있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이버티큘럼이고 피칼 모티브이고 주변에 고에코 지방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양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텐더런스 있다면 일단 계실염 가능성이 일단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컬러 도플러 상에서도 보면 계실 의심되는 부위하고 약간 방향을 다르게 제가 들어서 봤는데고 계실 주변으로 해서 뭔가 컬러 시그널 증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진 보면 계실염으로 우측에 생긴 계실염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 염증이 한 개 그 주변에 동시에 이렇게 같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충수 자체가 좀 드러나 있고 6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실하게 주변에 아까 강의에서 보였던 뭐 주변에 페데코 증가라든가 이건 저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컬러 시그널 증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펜디사이티스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아마도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메인이고 세컨더리 체인지로 약간 이렇게 염증이 페리어펜디사이티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게 좀 동반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멀 어펜디스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잘 보이잖아요. 안에 뭐 펜디쿠리스는 보이지 않고 안에 내부에 가스가 이렇게 가스가 관찰됩니다. 다리 이쪽이 팁 쪽인데 그래서 벽 두께는 두꺼워진 것 같지 않습니다. 2mm 정도 이내가 되는 거고 내부에는 이런 가스하고 피칼 머티리얼이 섞여서 약간 에코 보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펜딕스가 약간 디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어펜딕스 벽 내지는 주변에 페리어펜티셜 티슈 쪽으로 혈류심의 증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어펜디사이티스 아닌 걸로 생각했고 환자는 이제 코너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시쿰에 있고 세컨더리 체인지로 어펜딕스에 약간 늘어나 있었던 경험을 생각했었습니다.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 환자는 좌하복 통증이 있었을 때 했습니다. 이 환자도 그리고 계실하고 연관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주파로 봤고요. 이상 소견이 보이시나요? 우리 잠깐 우측에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생각되는 부위에 시그모이드 콜론의 월 티크닝이 국소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있는 부위가 보입니다. 요 부위, 특히 요 부위에 보시면 그죠? 심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동영상으로 봤을 때 리얼타임으로 뭔가 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이버티큘러 스트럭처처럼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노멀 다이버티큘러거든요. 시그모이드 콜론이고 여기 3시 방향에 약간 에어셔도가 보이는 것이 노멀 다이버티큘러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주변에 적어도 멀티플한 다이버티큘럼이 있고 다이버티큘럼의 어떤 염증성 변화가 있거나 뭐 합병증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노멀이기 때문에 노멀 다이버티큘럼 있잖아요. 염증이 전혀 없잖아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디스탈 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뭔가 콜론백이 국소적으로 많이 두꺼워져 있고 층 구조도 거의 뭐 소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주파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 상태는 보이고 여기 다이버티큘러 스트럭처가 보이고 이쪽 부위에 콜론백이 두꺼워져 있는데 이것이 뭐 콜론 캔서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알 수는 없습니다. 캔서도 생각이 안 되고 염증성 변화도 생각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뭔가 텐더리스 있고 급성 통증이 있기 때문에 얼리너시보다는 염증성 질환은 생각이 되죠.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요 라인 에코제니가 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 흔히 말하는 penetrating ulcer, penetrating 우리가 duodenal ulcer proportion 같은 거 있을 때 duodenal wall thickening 있고 이건 penetrating ulcer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 시그모이드 콜론의 9시 방향으로 지금 뭔가 아마 트랜스뮤럴한 어떤 럽처가 있거나 뭐 퍼포레이션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루멘 안에 있는 가스가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조금 이따 보면은 뭔가 가스가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 가스가 왔다 갔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여기 이제 뭐냐면 뉴몬포리튬이 돼가지고 퍼포레이션 돼가지고 퍼포레이션 사이트 쪽으로 이제 에어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그 위로 저에코 보이는 건 뭡니까? 예? 에어 이렇게 보이는 거 위쪽으로 저에코 보이는 거 한 11시 방향, 12시 방향 거기에 거기. 그거는 이제 플리드 컬렉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자는 제가 진단하면서 바로 제가 응급실로 보냈던 케이스죠. 시그모이드 콜론에 생긴 다이버티큘럼의 퍼포레이션이 의심됐던 거고 이 환자는 수술해서 진단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보실 때 이제 이런 크루는 주변에 다 개실이 노말 정상 개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게 다 정상 개실이거든요. 있고 주변에 이제 요 부위에 아마 이거 확실한 개실이 뭐 개실성 병변이 보이진 않는데 아마 이렇게 보이는 거는 개실 천공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주변에 용플레이트님은 이런 것도 중간에 벽 쪽으로 엔테리어 월 쪽으로 해서 약간 가스 셔도가 안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게 다 가스입니다. 여기 화살표 쪽으로 잘 보시면 그냥 가스가 보입니다. 요 부위가 여기가 가스가 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acute complicated sigmoid colon diverticulitis 진단됐고 segmental resection 하고 이 환자 거기 가서 상급병원에서 찍었던 CT에서 보면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쪽에 월 티크닝이 심하게 있고 브리에어 같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측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자 56세 남자 환자이고 우압 통증이 있어서 진행하고요. 오늘 제가 주제가 개실이기 때문에 개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영상에서 여러분들
파스티브 파인딩 같은 게 있으시네. 그러니까 슬픔 쪽이 약간 멀티클림이 좀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강의에서 이제 노멀 다이버티클라 스트럭처로 보시면 되는 부위가 몇 개 보면 이게 슬픔이고 여기 2시 방향에 보이는 것이 노멀 다이버티클입니다. 여기 다이버티클이고 요것도 다이버티클이고 여기 톤의 여기 아이시벨브 약간 이데마 도사한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우하복 통증을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다이버티클럼이 있긴 있는데 여기 염증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환자는 결국 이제 좀 아이시벨브 하방으로 1인치 하방으로 트레싱 하니까 이제 이렇게 오피드 펜디사이트 진단되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따라가 보니까 이제 아까 선준혁 선생님 말씀하신 서브시칼 타입이었어요. 서브시칼 타입. 10쪽으로 팁이 약간 이쪽으로 다시 돌아서 왼쪽으로 이쪽이 팁이고 벽도 약간 두꺼워져 있고 내강이 확장되어 있고 완전 원인은 이거였어요. 이제 노멀 다이버티클럼도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 다 노멀 다이버티클럼 일루시브 아니에요. 여기도 다이버티클럼 멀티플하게 있거든요. 다이버티클럼 잘 보이죠. 그 시컬 시큰이 보이는 거는 앞배 때문에. 앞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케이스 말씀드리고 이거 이제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난인플레임드 시컬 다이버티클럼이 이렇게 여러분들 대장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우측에 계시기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환자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초음파 보시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피칼레스가 고전이가게 잘 보이고 이렇게 정상으로 잘 보이고 이제 안에 피칼리스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칼시피샤도이기 때문에 후방 음영이 보이고 안에 가스가 차 있으면 그냥 리버베이션 앞에 보인다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계실은 지금 케이스에서 보여드렸지만 좌측에 생긴 것이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좌측 우측 차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측에는 특히 이제 우리 동양에 많잖아요. 트루 다이버티클럼이 많고 좌측에는 크로스 다이버티클럼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는 100%는 아니지만 우측에 생긴 것은 이제 트루기 때문에 5월에 우리 장벽의 전층이 허니에이션 되는 거기 때문에 펄포레이션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폴스 다이버티클럼은 이제 뮤코사와 섭뮤코사만 허니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에스코론을 잘 생기는 것은 펄포레이션이 잘 될 수 있다. 특히 에스코론에 생기는 게 또 멀티플락이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뭐 우측에도 멀티플락이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쓸 때 여러 문헌을 첨부해서 그런데 이건 뭐딱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뇌는 우측에 생긴 것이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넓어서 이쪽에 베스큘러 스트럭처가 노출이 잘 되면 블리딩이 잘 되는 것 같고 랩 사이드는 내려오고 멀티플락이 오고 이제 이런 펄스 다이버티클이기 때문에 펄포레이션이 잘 된다. 그 차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다 그만했죠. 그래서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컬 매니지먼트를 언제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 한 5년, 10년 전 그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두 번째 재발되면 수술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신동호 선생님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두 번 재발하면 수술하라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안티도 많이 뭐 성능이 좋아지고 하니까 그냥 안티 써서 또 좋아지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발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업투데이트 해보니까 이제 최근 2년 안에 3번 이상 리커런트 하면 수술을 고려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년 안에 3번. 그 다음에 스몰더링 다이버티클라이티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계실염을 얘기합니다. 환자가 이제 계실염 진단을 받고 일단 우측인 좌측이든 간에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안티도 쓰고 했는데 팔로우를 해보니까 뭐 염증 수치도 계속 안 떨어지고 환자 증상도 계속 있고 그런데 뭐 펄포레이션이나 뭐 이런 건 없고 근데 증상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를 스몰더링 다이버티클라이티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고려해야 되고 물론 컴플리케이티드가 되면 수술해야 되겠죠.
웨레 베이스에서 컨설티브 트리트먼트 반응한 것은 물론 이제 우측에 생긴 것은 좀 더 상대적으로 언컴플리케이트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책에는 이면 컴피턴트 언컴플리케이트의 경우는 웨레 베이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는 지난번에 한정우 쌤 강의에 잘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한 7일에서 열흘 정도에 뭐 피놀론 플러스 메토드 하죠. 아니면 뭐 아모크실린 플러스 트라이오닉 애시드 아니면 뭐 세파 플러스 메토드 하죠. 이렇게 해서 쓰면은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이건데 인터벌 콜로노스코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계실염을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바로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레셔널에는 대장 계실염 자체가 특히 이제 S 결장에 생긴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의 하나의 전조 증상, 그러니까 대장암이 있거나 콜론을 삐끈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무 근처에 계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계실염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1년 안에 대장경을 하지 않은 사람이 sigmoid 콜론에 계실염이 왔다면 반드시 대장경을 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기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바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까지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 6주에서 8주 지나서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콜론 캔서를 진단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사실 뭐 진단이 약간 예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때문에 반드시 콜로노스코피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콜론 캔서가 어드밴스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그 얘기는 없는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콜론 캔서나 콜론몰 띠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뭐 근처에 만약에 계실이 있다면 이제 캔서 자체로 인해서 이레마도 생길 수 있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계실 입구가 좀 막힐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실염이 올 수 있다. 그럼 그런 조금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진행돼야 되겠네요. 좀 진행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의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보면 콜로니 그 시퀄럴이 생각보다 많이 시크닝 돼 있고 어떤 때는 뭐 위에 보면은 두 번째 예. 케이스인가 그 시퀄럴이 시크닝 돼 있고 저게 위에 보면은 저 검게 보이는 게 그 머슬 레이어가 아니고 저기 서브무코자입니까? 서브무코자는 허옇게 보이는 게 서브무코자고 뒤에 머슬 레이어 쪽이 뚜꺼지게 보이고 조금 위에 보면 이레귤러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거 환자는 뭐 그냥 제가 봐서는 비교적 뭐 이쁘게 두꺼워진 것으로 보였어요. 이 환자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계실점 주변에 있는 이 계실점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환자가. 저런 경우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는 아까 그 포칼하게 시칼로리 시크닝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저기 캔서는 혹시 없을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던데. 예. 이 환자도 아마 대장 검사를 안 했으면 나중에 한 2달 뒤에 대장경 검사를 아마 거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사람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약간 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큐라이티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전에서 막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 컴플리트 저도 그게 동의하는데 그거 치고는 그 네. 시칼로리 너무 예시를 뚜꺼지 그저 건조하게 있으면서. 더군다나 머슬 레 쪽이 뚜꺼진 것이 그래 네. 보여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약간 뭔가 좀 리피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어네코이한 스트럭처가 보여서 여기 보시면 콜포레이션 내지는 마이크로 콜포레이션이나 주변에 앱세스 같은 게 의심됐던 케이스인데 이분은 다행히 입원해서 안티 쓰고 좋아졌던 케이스거든요. 아마 이것은 리액티브 플루이드 컬렉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실염 자체가 보면 대부분 다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주변에 팻 에코 증가되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실은 트랜스뮤럴한 폴포레이션이 아니라도 리액티브한 플루이드 컬렉션, 마이크로 폴포레이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도 소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케이스에 11시 방향에 있는 거 보면 그게 그 예. 하이포에코한 부분이 그냥 다이버티클륨인지 아니면 그게 쌤 아까 전에 그 펄포레이션을 의심하셨는데 그냥 다이버티클륨하고 이 펄포레이션하고 이거는 이걸로 진단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는 그 저는 다이버티클라 폴포레이션으로 의심했던 것은 아니고 의심을 했었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은 뭔가 가스 에어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일단 콜론 폴포레이션이죠. 일단은 콜론 폴포레이션이 있으니까 이거 원인이
주변에 멀티플란 다이버티클럼도 있고 하니까 개실 자체 천공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그렇게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얘기하고 의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수술해서 수술 필드에서도 요 부위에 개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12시 방향으로 좀 예. 그 하이퍼카에 보는 그 부위를 이야기하신 예, 요 거죠? 부위죠. 예, 아마 개실 천공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염증이 심하고 하니까 결국 개실염이 생기고 나서 그게 트랜스뮤럴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거기서 천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증이 같이 동반됐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다이버티클 아웃파우칭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 월 티크닝이 폭발하게 보였던 걸로 봐서는 이쪽 부위가 개실염이 좀 심하게 있었던 부위 때문에 이런 제프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캔서는 아니었습니다. 안정훈 선생님 말씀은 아마 지금 오른쪽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12시 방향에 아네코가 하이퍼가 보이는 아니 금방 그 아끼고 요거 잠깐 아니 그 앞에 바로 앞에 다시 보게 될게요. 예 지금 스탑 그 지금 그쪽에 이제 지금 바로 가는 거기를 한동훈 선생님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것은 뭐 그냥 퍼포레이션 됐으니까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었어요. 그 밑에 보면 에어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쌤께서는 에어 퍼포레이션 때문에 그쪽 에어가 이제 액체가 왔다 제거됐다고 갔다 아마 하면서 생각하실 것 퍼포레이션 같습니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 퍼포레이션 됐으니까 주변에 뭐 여러 가지 피칼 머티리얼이나 가스나 플루이드 같은 것이 바깥으로 새겼죠. 오늘 바깥쪽에 이제 보시면 꼭 사진이 슈도 키드니 사이즈처럼 보이는데 원래 그런 게 보일 때는 캔서라든지 뭐 IBD 이런 데서 월이 다 파괴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어큐트하게 다이베티컬리티스 이런 게 오면 그것도 월이 다 파괴되면서 다 하이퍼에코크가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뮤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가지고 개실염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죠. 곤란하고 이제 이쪽에 국소적으로 장벽에 어떤 층구조가 소실도 되어 있고 염증성 변화가 있다. 대신에 하지만 이것이 이제 물론 콜론 캔서 퍼포레이션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 있었거든요. 콜론 캔서 퍼포레이션은 또 이렇게 보이고 근데 보통 그 정도 되면 바깥쪽에 뭐 이렇게 인베이전 됐거나 콜론 캔서 퍼포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정도 생겼다면 벌써 시로자 쪽 인베이전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아니고 시로자 쪽으로 인베이전 되거나 메스가 훨씬 더 이제 결국 듀크스테이 3 CD 정도 돼가지고 바깥쪽으로 인베이전 돼서 퍼포레이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변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거 봐서 진짜 코프는 전혀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응급실로 바로 보내신 이유가 소노파인딩 때문이세요? 아, 예, 그렇죠. 이만 여기 보면은 이게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에어가 월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안쪽에 그냥 이런 우리 보통 장관 안에 있는 에어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이게 결국 이제 이런 네거티브 프레셔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쭉 잘 보시면 보이잖아요. 요 상태에서 있었으면 뭐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다시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퍼포레이션 됐다. 그리고 제가 김대현 원장님한테 처음에 대장 내시경을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개실은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게 어쩌다가 대장 내시경 하다가 마주치면 피칼리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쫙 뽑아내면 퍼스가 쫙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경우에 만약 그런 환자들한테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가지고 뭐 프레셔 좀 살살 주고 그 의심되는 부분에서 피칼리스를 좀 제거해 주는 그 방법이 그건 제가 뭐 그런 내용은 보지를 못했지만 사실은 근데 사실은 급성 어큐트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자체가 금비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죠. 근데 퍼포레이션 그게 위험성도 조정하고 에어 피딩하고 하면 퍼포레이션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일단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염증의 원인을 해소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그 멋대로 제가 이제 멋대로 했는 그런 그거는 좀 있는데 일단 레프트 콜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이게 상당히 위독하게 가기 톡식하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을 하고 그러고 피지컬에 조금이라도 리지디티가 있으면 일단 뭐 다이버티큘럼이 보이든 말든 좀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무조건 보내는데 라이트 콜론은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처음에 보여주셨는 사진에서도 뒤쪽으로 터졌는 것 같거든요. 리트로페리토니아 퍼포레이션은 사실 겁낼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오르가니제이션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오른쪽 지금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우측 대장의 개실염이 잘 안 낫는다 이러면 콜로노스코프 해봐도 크게 반면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그 김대중 원장님한테 배우기는 6주 만에 이제 그거를 하라고 대장 내시경을 팔로우 하라고 배웠는데 저는 제가 좀 성질이 더 급하고 또 임원진 씨도 많이 해보고 해서 그럼 정 안 되면 수술실을 끌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 증상 없어지고 2주 후에 콜로노를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피지션하고 설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은 괜찮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제 공익 때 교수님이 한번 하셔가지고 예. 저도 따라한다고 제 환자를 한번 예.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예. 생각만큼 안 빠지더라고요. 포셉으로 뜯어보니까 주변 자꾸 붓고 더 붓고. 그것도 뭐 기술이나 경험이나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교수님 따라한다고. 책에는 그러지 마라 돼 있긴 한데 예. 실제 해볼 수는 있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 하시는 거 제가 찾았을 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하던 사람이 해보면 그게 뜯는다고 안 뜯기게 되고 계속 그 진흙 같은 것들이 자꾸 묻어나오는데 주변에 부으면서 빨개지고 피나고. 저는 운이 좋았는지 그때 한번 석션을 했는데 퍼스가 쫙 따라 나오는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신 분 종종 있겠지만 어펜딕스 오리피스에 피카리스가 꽉 막히는 경우 종종 경험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떻게든 좀 빼고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나중에 appendicitis 위험 리스크가 아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는 제거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우하고 앞에 때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대장 내시경 상에서 이제 앞에 진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만성적인 우하 통증이 있는데 뭐 요새는 그런 경우 없겠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소노하면 다 보이지만 보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소노 많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제 만성적인 결국 이 환자가 앞에 폴포레이션으로 앱세스 생겨서 봤는데 그 환자를 콜로노스코피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어펜딕스 오피스 쪽으로 벌징하는 메스라이크 리전이고 이게 퍼스가 오징되는 걸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주 심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이제 드레이니지 콜로노스코피 안에 이제 드레이니지 해가지고 퍼스를 드레인하고 난 다음에 안티 쓰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오피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정리